예, 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 상고시대의 역사, 그 중에서도 우리의 정신 세계를 지배했던 그 주요 사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거는 환단고교에 나오는 우리의 아주 오래된 역사의 시조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2,000년 전이라 그래 묻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기록되지 않는 역사지만은 대홍수 이후에 지구의 역사 중에서 미우 대륙과 아틀란티스 대륙의 지구 전체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태평양과 대서양에 있었던 대륙들이 지진과 화산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바다로 가라앉고 거기에 살아남은 여러 족속들이 아메리카로 유라시아 대륙으로 이렇게 흩어져 와가지고 거기서 다시 대홍수가 일어나고 산에 살던 사람들 인구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구 전체에 뭉뚱그려 합해가지고 한 15억 정도 최초 인류 그렇게 군데군데 퍼져 살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파미르 고원의 산악지대에 살면서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로 됐다는 기적 같은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수렵과 목축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이야기가 우리 기록된 역사에 나오는 환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환인이 말이죠. 여러 족속들, 우리가 족속이라 하는 것은 어떤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C족이 됐다가 부족이 됐다가 하는 그런 민족들입니다. 이렇게 약 한 5만 년 동안 환인의 지도 아래 여러 곳에서 흩어져 살던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천재지변을 통해서 하늘과 땅과 사람의 신성함을 알았고 그 당시에 지구의 기후는 그리고 그 기는 이렇게 구분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즉 하늘이 하는 얘기를 사람이 그대로 알아들을 수가 있었고 땅의 기운으로서 사람의 몸을 유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도지의 역사에 보면은 뜻으로 서로 통했고 땅의 젖을 먹고 자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늘 땅 사람이 하나 되는 사실을 구분되지 아니하고 하늘 따로 땅 따로 사람 따로 구분되지 아니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걸 완전히 알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교육을 했던 사람이 환인입니다. 여자 천재입니다. 우리는 환인 천재라고 할 때 그냥 머리 허연 할아버지로 생각하지만은 큰 무당 여천재가 맞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저 영빨로 알았습니다. 영빨로. 근데 이 환인 여천재의 하늘 땅 사람을 아우르는 거대한 종교적 제사장이 하도 이 바람과 구름과 비도 다스리고 멀리까지 내다보는 해안도 있고 하니까 병든 사람도 한 방에 고치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환인 밑으로 다 몰려듭니다. 여러 사람한테 다 몰려들었는데 이 몰려들었던 이 사람들이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소나 말, 돼지 이런 가축들을 키울 땅이 부족하니 분화 정책을 쓰게 됩니다. 분가 정책. 근데 우리
이 수렵 목축 시대에 오가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마가, 우가, 저가 뭐 이런 식으로요. 그 5대 가축을 주로 키우고 사는 그런 부족들을 갖다가 오가라 그럽니다. 소, 말, 돼지, 개, 양. 근데 이 5 부족장을 다 모아가지고 이 환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가축들 먹을 것과 사람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땅이 좁아서 부족하니 이제 산 밑으로 내려가 너르고 고운 평야지대로 사람을 분가를 시키자. 인구 분산 정책을 쓴 거죠. 그때 오가의 부족장들이 환인 당신은 떠나면 안 되니 우리 중에 살고 있는 뛰어난 도인들 그 한 명을 시켜서 보내면 아마 많은 사람이 따라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보내면 좋겠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했을 때 서자부에 환웅 부장이 가면은 많은 사람이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 나오는 환웅이 무리 3천을 이끌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풍백, 운사, 우사를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신화가 있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무리 3천을 이끌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아니라 파미르 고원이라는 그 높은 곳에서 3천 무리를 하면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곧 노동력이기 때문에 한 무리는 한 가족으로 봅니다. 작게는 5명이고 많게는 10명에서 12명이죠. 평균 10명으로 잡아도요 3만 명이라는 대부대를 이끌고 환웅이 파미르 고원에서 내려와 가지고 동쪽으로 내려옵니다. 지금 중국의 기련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일대 아래에 하늘에 제사 지내는 제단을 세우고 그것이 신단이고요. 거기에 정표를 하기 위해 심었던 나무가 신단수입니다. 그 3천 무리를 떠나보낼 때에 환인이 환웅한테 이야기한 그것이 지금 현재 한민족이든 북방 이목민족이든 범투르크 계열에 갖고 있는 민족 정신세계 그 떠나보내면서 한 말이 그 3가지가 우리 역사의 가장 기준이 됩니다. 자, 제일 뭐라고 했냐. 환희는 여천재이기 때문에 네가 내가 이 뚜뚜뚜뚜하고 유체이터를 통해서 살펴보니 저 중국 북방 기린산 일대가 하늘과 뜻이 통하는 자리니 그리로 가라. 그렇게 하면서 첫 번째 준 곳이 여천재로서 남성 중심 사회를 움직이기 위해 제일 먼저 한 게 가거든. 너희 무리는 1번 부권을 확립하라. 아버지의 존재를 확실히 해가지고 이 씨앗의 뿌리를 찾아라. 하늘은 아버님이시다. 땅은 어머님이시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한을 살펴라. 1번이 부권을 확립하라 했습니다. 두 번째가 말이죠. 너희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홍익인간하라. 이익이 되도록 살아라. 그 3번째가 제세이화하라는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롭게 하라. 홍익인간하고 같은 겁니다. 인간의 됨됨이를 홍익으로 하고 하는 행동을 제세이화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천부인 세계를 준단 말이죠. 그때는 저 환인천지에서 환웅천왕 속으로 내려올 때는 천부인이라고 한 것이 보물 3가지라고 하는 게 뭐 지금 추측을 합니다만은 근데 저는 이 추측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금,
정동금이죠. 그리고 방울, 하늘과 통하는 영적 에너지를 소리로서 감지해낼 수 있는 방울. 세 번째, 거울. 정동금, 정동거울, 방울입니다. 이게 천부인입니다. 갈 때 환웅이 자리를 잡으러 파미르고 온, 지금의 키르기스탄 근처입니다. 파미르하면은 키르기스탄, 아프가니스탄 저 멀대에 있는 이런 힌두쿠시 산맥, 천산 산맥, 이 두 개 합된 그 높은 고지대에서 지금의 티베트 지방을 지나가지고 중국을 지나가지고 저 동쪽으로까지 이동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거리를 이동해야 됩니까? 이게 너희가 이 삼천무리가 지나갈 때에 도적대들이 덤벼들면은 이 쉼표를 보여주어라 한 것이 전부인 세계이기도 하고, 환인천재가 환웅천왕한테 주었던 이 세 가지 신물이라고 하는 게 지금의 무당들이 쓰는 무구로 보면은 맞습니다. 칼과 거울과 방울. 지금도 방울을 끝없이 움직이죠. 어떤 무당들의 신점을 칠 때 내는 게 다 방울을 흔들어야만 이 신이 내려온다 그러기 때문에 신점을 치죠. 근데 이 세 가지 신물을 주면서 말했던 이 세 가지, 북권을 확립하라, 홍익인강하라, 제세이화하라. 이것이 환인에서 환웅으로 이어져 가지고 그 다음 단군 조선에 이르기까지 내려오는 이 모든 그 정신 에너지의 영역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신단수라고 하는 그 신단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단인데, 그 제단에 올라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거든요. 분명히 하늘과 통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리스 로마 시대 가면은요, 신전을 만들고 신탁을 하는 제사장 그릇들이 다 여제사장이 나왔던 것이 환인의 그 후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제단에 올라가서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하늘과 중얼중얼 하다 보면은 백성들에게 얘기해야 될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퍼져나오거든요. 이 제사장은 이 국민들의 생활 하나하나를 조정하고 통제합니다. 심지어는 오늘은 빨래 널어라, 오늘은 부부관계하라, 내일은 장가가라, 뭐 등등 생활 하나하나의 삶의 자세를 다 조정을 해주고 통제를 해주는데, 이거 아주 재미있게도요, 이 풍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현재의 몽고입니다. 몽골리아. 몽골 공화국에 가가지고 이 풍습이 남아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몽고가 오랫동안 불교 국가였거든요. 그 불교 국가에 대통령보다 더 끝발이 센 사람이 국사라고 하는 최고의 높은 성녀입니다. 이렇게 이 국사가 국민들 전체 생활 하나하나 통제를 합니다. 오늘은 이사해도 좋은 날이다. 오늘은 어디 빨래 가서 빨래하기 좋은 날이다. 아픈 사람은 이런 약 먹어라. 그 치유도 시켜주고, 밥을 뭘로 해 먹어라까지 생활 하나하나를 조정하고 통제를 해주는데, 제가 몽고 가서 깜짝 놀랐던 것이, 몽고의 국사, 그때 이제 한국에 있는 주지 11명과 같이 갔거든요. 우리의 고향 쪽에서 정신문화 세계를 다시 한번 찾아보겠다고 갔었는데, 그때 가니까 주지들 중 11명을 데리고 갔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 환경부 장관이 우리를 국사한테 안내를 했습니다. 그때 국사의 존재를 다 알았습니다. 이미 러시아가 한 70년 동안 지배를 하고 있으면서 이 중이란 중은 모조리 이 몽골에서는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몽골 공화국이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국민들은 전부 다 제사장 계급, 국사가 시키지는 데 해야 되는데 나라가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급하게 몽골 대통령이 수배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그림 공부를 하고 있는, 탱화 공부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을 어거지로 잡아와가지고 몽골 공화국에 국사를 시킵니다.
뭐냐, 환인의 역할을 또는 환웅의 역할을 맡긴 겁니다. 그리고 몽골 공화국의 옛 이름이 목구리스트란 말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버머 잔명에 보면은 몽고 옛날 이름은 목구리입니다. 목구리. 목구리는 말이죠, 고구려의 그 옛 이름입니다. 그 몽골 저거는 고구려 땅입니다. 그 몽골 저 북쪽까지 바이칼 호수까지 다 고구려 땅입니다. 그 고구려에 그대로 개성을 한 게 목구리고요. 고구려가 어디입니까? 북부제를 이어받은 나라죠. 북부의 근신이 어디입니까? 단군조선입니다. 그 단군조선이 어디서 나옵니까? 환웅천하에서부터 나오거든요. 저 환웅은 18대까지 있고 단군은 47대까지가 있거든요. 그 47대 단군 조선이 이제 시작해가지고 도망갔을 때 그 뒤를 이은 게 이제 북부여고요. 북부에 나중에 붙인 이름인데, 그 북부에 우리 역사로 치면은 이 목뼈로 칩니다. 이제 고구려가 등뼈가 되고요. 북부를 뒤를 이어받은 게 이제 고구려거든요. 고구려가 그게 목구려입니다. 몽골 이름입니다. 그럼 현재의 몽골의 국사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환인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제단에서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 가르친 대로 모든 것을 다 삶을 영위해왔다는 증거가 아직 거기 남아있더라고요. 그 제사장 계급이 끝까지 유지하고 버티고 남아있으면서 그 단군 조선에서 제사장 계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 그 당시의 교육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각 시골 마을에서 단군의 뼈가 직접 가서 하나씩 교육을 시킵니다. 시골 마을 하나마다. 그게 단군의 뼈라 그래가지고 단골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게 지금도 전라도 지방에 가보면 그 마을에 무당 하나, 즉 단골이라는 사람이 꼭 존재를 하면서 마을의 길흉화복을 점치고 상담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골들이 전국 각지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계속해서 올려가지고 중앙에 소도에 올리게 되면은 그 소도에서 이제 다시 또 이 뛰어난 수련을 다 시켜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단군의 후손이 되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같이 그 옛날 그 단군의 계승자는 뭐 아들이다, 뭐 딸이다 이런 식으로 핏줄을 갖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요. 수련자 중에 제일 뛰어난 수련자에게 줬습니다. 이렇게. 그 정신세계에 단군이 말이죠. 지금 이제 역사에 기록된 단군이 이 정신세계를 그대로 이야기했던 단군 치거가 있습니다. 8개를 갖다가 통상 이야기하는데요. 단군 치거. 우리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임금님의 말씀을 치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오랜만에 한번 기록을 해봤습니다. 단군치가 8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제일 첫 번째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친자손임을 알아라. 이게 시작이 됩니다. 인내천의 첫 선언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은 영원토록 자선을 계승할 때 털끝만큼도 다치고 비틀어지는 이질이짐이 없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손을 계승한다는 이 말을 이 후손들이 절대 병신되거나 생각이 빼도록하거나 하지 말라는 소리인데 전손종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번째가 참 말씀을 잘한 겁니다. 너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내 땀이 적시고 내 피가 물들인 이 강토에 혹시나 더러운 때가 묻을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너희들은 하나의 결례로 일체가 되어서 의좋고 정답고 서로 손잡고 같이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섯 번째, 너희는 너희가 할 일을 너희 손으로 하라. 여섯 번째, 너희는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주지 말고 내가 할 일을 남에게 하게 하지 마라. 그 당시에 이 정신세계의 이 사람들이 가르친 8가지, 뭐 8조 근법 비슷한 건데 하여튼 단군치가 8개입니다. 7번째가요, 이 인내천 사상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항상 풍족할 것이다. 가슴에는 늘 하늘이 존재하고 몸은 땅의 이익을 두루 받았음을 알아라. 이것은 모두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너를 나로 고치면 이 수련자의 자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내 가슴에는 하늘의 기운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몸 전체는 땅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이다. 이거죠. 마지막 8번째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야기한 이 7가지가 삶의 진리다.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두루두루 나누어라 이겁니다. 자, 환인, 환웅, 단군의 이게까지 이런 정신세계의 역사는 말이죠. 우리 천손족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이게 12,000년 기록된 우리의 역사거든요. 근데 이걸 싹 빼버려 근현대사 200년 가지고 지금 중고등학생한테 가르친다고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고구려 신라 백제 유민들이 넘어가서 만들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한반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지, 잘못 배웠는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만약에 수련을 하지 않았더라면 전혀 몰랐던 우리 역사 교육의 이 굳어진 생각들 같이 한번 깨뜨려 보시죠. 재미있게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